안녕하세요. 5월 학력평가 총평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랜 시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교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찾아온 모의고사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멍들게 하는구나. 그지? 자, 시험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쌤, 저는요, 집에서 혼자 풀 때는 진짜 잘 풀거든요. 근데 왜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글이 안 읽히고 튕겨져 나올까요? N수생 친구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쌤, 제가요, 진짜 모의고사 3년 내내 1 아니면 2. 저는 거의 1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능에서 3이 나왔어요? 전 왜 그랬을까요? 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정답을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수능 시험과 같이 굉장히 긴장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자기의 바닥을 드러낸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수능장에서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바닥을 높여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5월 학평을 계기로 바닥을 높이는 공사에 바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자, 이번 시험은 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적정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고 봅니다. 너무 쉽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았어요. 딱 좋은 난이도. 3월 학평이랑 비교하자면 다소 쉬운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보다 좀 올랐네 라고 해도 너무 들뜨지는 말고 우리 어깨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모까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부 유형별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은 대입학 유형, 그중에서도 주장, 요지, 주제, 제목에 해당하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뭐 너무 어렵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서 틀릴 정도다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시간 발목을 잡는 데에는 충분한 정도였거든. 그래서 혹시 이번 시험에 시간이 꽤 모자랐어 라고 하면 그 이유가 사실은 이 대입학 페이지에서 많이 뺏긴 시간 때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좀 남은 시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순서 삽입에 해당하는 고난도 유형, 비교적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오답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우리 30번 어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월 학평이라고 하는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5월 학평이라는 시험은 수능과 직접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월 학평이 뭐 쉬웠다, 어려웠다, 내가 몇 점이 올랐다, 내렸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 학평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러므로 나는 6모까지 어떤 전략을 갖고 공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잘못된 전략부터 우리가 전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 가장 걱정되는 전략이 이거야.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유형만 달달달달 하고요. 그것만 다 맞추면 2등급은 나온대요. 자, 근데 여기에 대전제 자체가 잘못됐지. 네가 생각하는 그 소위 쉬운 유형, 그것만 하면 다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거는 완벽한 너의 착각이거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어려운 유형, 그거는 무조건 어려워서 손도 못 댈 거야 라는 것도 착각이거든. 쉬운 유형도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어려운 유형도 얼마든지 쉽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작년 수능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보여줄게. 자, 일단 작년에 오답률 627위가 글의 제목 그리고 무려 듣기였어. 그리고 오답률 12위, 13위가 어휘 문제, 그리고 글의 주제 문제였어. 이 문제들보다 문장 순서,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유형이 오히려 더 쉽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우리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까지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을 논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문장을 읽는 힘이 필요해. 문장을 읽는 힘이 없으면 무슨 유형별 스킬이고 나발이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문장 읽기 연습은 아직도 하나도 안 늦었어.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만 끝내도 진짜 잘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에 30분은 있잖아.
그 시간 꼭 내서 한 줄 독해는 마저 마무리하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다가오는 6월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나는 사실 육모에 대비해서 네 공부의 방향을 크게 수정하는 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능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대신에 우리 한 실전 모의고사 2회 정도는 실전 감각을 다시 재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올해는 육모에 대비해서 각인 모의고사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2회 분량 출제를 했습니다. 정말 국내의 유수의 훌륭한 출제진과 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서 좋은 문항만 선별해 담았으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꼭 한번 풀어보고 육모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학평이라는 이 시험을 끝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평 문항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문제보다 훨씬 좋아요. 일단 문제 퀄리티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 때 나의 자세를 생각해봐. 집에서 이렇게 퍼져서 풀 때보다는 훨씬 더 실전에 가까운 자세로 임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가 다시 복기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야. 그냥 나 이거 틀렸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설 강의로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어디서 왜 정답을 놓쳤을까? 혹은 맞췄더라도 이거 더 빨리 풀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지체됐구나. 혹은 정말 대충 감으로 찍어서 어쩌다 맞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는 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은 일주일이면 다 휘발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오답 노트도 꼭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어느덧 여름을 향해 가고 있어. 그지?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이 여러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나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열정의 농도, 노력의 농도는 각기 다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는 진짜 찐하게, 열정적으로 후회 남기지 말고 일단 단기 목표인 육모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육모 총평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